그렇게 큰 화면에서 영화 나오는 거는 생전 처음 봤었거든요. 은하야, 니 여기서 제일 이쁘다. 진짜 많아요. 네가 예쁘게 생겼다. 아, 인기가 좀 많아졌나 봐요. 하는 게 있어요. 억양이 좀 이상한데 혹시 고양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아, 저 강원도 춘천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혹시 내가 장교 출신이라서 간섭을 하려고 자기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냐. 오빠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도 없이 저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게 다 있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 운명이 좀 너무 비거운 것 같아서 경찰 2명이 엄마를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엄마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 마! 막 이러고. 나는 왜 못 나가지, 이 상황에서? 그리고 왜 이런 걸 왜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 네, 저희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이죠.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네, 빛내주고 계신 새터민 미녀입니다. 북한에서 오신 세 분입니다. 한서희 씨. 한서희 씨? 네. 맞죠? 네. 그리고 신은하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서연주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최고의 미인들, 네, 세 분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름이 너무 다 이뻐요. 한서희, 신은하, 그죠? 네. 심은하가 아니고 신은하예요. 네. 신은하. 서연주. 네. 원래 북한에서도 이런 이쁜 이름을 쓴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름을 바꾼 겁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새로 이름을 이제 바꿨고요. 네. 북한에서는 서희라든가 연주라든가 이런 이름은 잘 안 쓰고 있어요. 네. 북한 이름을 은하- 여기서 제가 물어보면 실례인가요? 아니요. 저요? 네. 북한 이름은 이름은- 조금 곤란합니다. 아, 곤란합니까? 네. 여러 가지 이름은. 네.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 이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름들만? 이렇게 은하 씨처럼 은하, 은별이, 은정이, 이런 네, 식으로. 은정이. 네. 그러면 우리 은하 씨는 네. 본명이고요. 네, 저는 본명이에요. 근데 왜 자신이 없습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하늘의 별이나 은하수나 이런 거에 빗대가지고 이름 짓는 게 많아가지고. 네. 네. 우리 네. 저기 서연주 씨는 네. 본명? 저 바꿨죠? 본명은 아니에요. 네. 자, 지금 오늘 좀 약간 이제 화 좀 내시라고 저희들이 모셨는데, 종북 논란,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데,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남한의 자생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잘 몰랐어요, 솔직히. 네, 여기 와서는.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안보 강사로 또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네. 왔어도 이제 잘 몰랐어요.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한데 오다 보니까 이제 안보 강연을 하면서 사명감이 생기고 점점 이제 뉴스라든가 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도 이제 파고들고 알게 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됐어요. 지금 와서는. 요새 와서. 네. 자, 그러면 알게 됐고, 이번에 그 임수경 씨 막말 논란 그 얘기 있죠? 예, 개념 없는 네. 탈북자 XX가 나한테 개겨,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 이렇게 하고, 물음표 찍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이 얘기 듣고 충격 받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안타깝죠. 그래서 임수경 씨가 이제 북한에서는 정말 통일의 꽃으로 알려져서 저도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저뿐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도. 네. 그래서 저희가 탈북을 해왔지만 통일은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 두 소원이죠. 민족의 서원이자 우리 한민족의 서원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 꽃을 많이 이제 그리고 왔는데 그런 소리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의 아픔도 있고 이래서 그런 정신적으로 말이 이렇게 곱게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과 한마디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상처가 빨리 아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은하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그런 발언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통일의 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자리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계속, 그러니까 속으로 저희 탈북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변절자라는 걸, 그러니까 공산당을 배반하고 왔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학생의 그런 말에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국회의원인 그분한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헷갈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무리 자유로운 국가돼도 근데 전 솔직히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김일성 그분한테 꽃다발까지 드리고 그분한테 되게 충성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고 저희 같은 사람을 변절자 XX라고 욕할 만한 사람이면 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지조차 저희는 되게 의문점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라 이런 얘기시죠? 그런 얘기입니까? 네, 조금 밉습니다. 조금 밉습니까? 왜 대한민국에 사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김일성을 그분은, 거기서 충성하고 뭐 이랬으면. 저희를 근본 없는 탈북자라고 욕했잖아요. 네. 그분이 근본 있고 공산당을 지킨다면 왜 남한에서 살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탈북자, 그러니까 북한 주체사상 김일성을 배신한, 변절자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네. 그렇죠? 남한에 살 이유가 그러면 없다는, 그렇게 얘기하죠.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어야지 왜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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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주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알다시피 이제 그분이 89년도에 평양 세계 축제 이제 대학생 축제에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34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갈 즈음에 이제 통일의 꽃 임수경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분의 그 자유를 찾아서 그 사선을 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아, 남한에도 이렇게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통일의 꽃이었고 그리고 통일의 어머니 이렇게 불려지던 분이고 제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아, 한국에도 이러한 분이 계신데 정말 인터넷으로 임수경 씨의 근황이 어떤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탈북자들한테 그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좀 놀랍고 충격적이더라고요. 저희는 배고프고 또 자유를 찾고 인권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어떻게 변절자라고 할 수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통일의 꽃, 통일의 어머니에서 임수경 씨한테 좀 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오자 토크나 뭐 이런 거? 사자 토크나? 네, 생각해 보신 거 계셨어요? 아직은 이제 없습니다. 제가 충격에서 아직 못 벗어난 상태고요. 네. 글쎄 이제 통일의 꽃이라고 또 불려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술을 먹는데 저도 이제 임수경 씨를 저희 또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또 거기 XX 새끼짜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성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최소한의 어떤 예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여러 가지 탈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 너무 힘들게 탈북한 경로 길게 얘기하면 재미없고 나 탈북해서 딱딱딱한데 가장 인상 깊은 탈북 경로 중에 힘들었던 점 이런 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한선 씨. 저 같은 경우 이제 몽골 쪽으로 이제 왔는데 몽골에서 사셨죠? 네, 한 3, 4개월 정도 이제 거의 한 4개월 이상을 살았는데 올 때는 정말 그 브로커가 이제 일주일이면 호텔에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바로 간다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나.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통일의 꽃 임수경 씨라고 불렸던 그분 같은 경우는 제 3국을 거쳐서 정말 북한이 힘들게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희도 3국을 거쳐서 갔는데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좋았어요. 그래도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정작 딱 몽골에 가니까 저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만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브로커가? 네. 돈만 받고? 네. 그래서 나쁜 사람이네. 네. 그 몽골 국경 그 앞에서
철조망이 있는 앞에서 저희를 버리고 도망가고 저희는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먼 거리라도 건너가서 희망을 찾고자 이제 건너서 이제 걷다 보니까 13시간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저희 아빠가 또 계셔가지고 남자분이 있으니까 또 길을 네. 찾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몽골 땅에서. 네, 그래서 북두칠성만 해서 가자. 근데 저희 식구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네. 저렇게 북두칠성을 찾아가다 보면 있겠냐,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걷다 보니까 정말 밤새 12시간, 13시간 걸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이제 국경 경비대를 만나서 들어갔지만 해도 그 국경 경비대 안에서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서현주 씨랑 이제 네. 몽골에서 같이 만났어요, 저희가. 아, 여기 서현주 씨랑? 네, 그래서 아, 같이 이제 반갑. 그 어려운 생활을 힘들게 막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지, 여기서 죽을 것 같고,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를 이동하면 살러 가는지 죽으러 가는지, 그것조차 분간이 안 되고, 정말 불안에 이제 항상 떨고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으로 오니까 정말 네.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잘. 네. 네. 참 신기한 게요. 여기 오신 지 불과 10년도 안 되신 분들인데, 그죠? 10년이 뭡니까? 얼마 안 됐는데, 전부 말투가 완전히 남한 말투로 다 바뀌었습니다. 전혀 북한의 이 성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뭐 했습니까? 뭐 이런 성조가 있는데, 원래. 네. 전혀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자, 우리 신은아 씨는 정말 그 어려웠던 점, 여기 한국에 오실 때. 저희는 이제 베트남을 통해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네.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국경을 넘는 거기에서 이제 브로커들이 저희 언니처럼 막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데 도중에 그걸 절반을 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저희를 안 받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국경에서 이렇게 막 헤매다가 경찰들한테 쫓긴 거예요. 근데 쫓기다가 늪에 빠진 거예요. 네. 엄마랑 언니랑 저랑 빠졌는데 이제 아버지가 늪에 빠진 걸 보고 괴력을 써가지고 3명을 동시에 꺼내더라고요. 거의 하반신이 다 잠겼는데. 아버지가 진짜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괴력을 쓸 수 있는 보통 거죠. 한 사람도 뽑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셨는지 뽑고 이제 붙잡혔어요. 베트남 정부에. 네. 근데 하도 운이 좋게 다시 풀려났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막 무섭고 소름 돋고 그래요. 늪에 직접 빠졌습니까? 네, 여기. 본인이? 네. 그럼 바로 죽기 직전이었네요. 늪에 빠졌으면 죽는데. 바로 죽기 직전은 아니었고. 그랬습니까? 여기 조금 한 10분 남았었습니까? 하반신은 다 잠겼어요. 네,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예. 네. 죽음, 사지를 한번 갔다가 왔네. 그래서 저희 탈북자들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여기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버지한테 진짜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네. 괴력을 발휘한 아버지한테. 네, 잘하고 싶은데 네, 그게 안 잘 돼요? 안 되네요. 네. 그냥 잘하면 됩니다. 네, 잘하고 싶은 데가 아니고, 네, 잘하면 돼요. 자, 우리 네. 연주 씨는 어떻게 어려운 저는 점이? 한국까지 오는 과정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시도를 하다가 세 번째 이제 한국행 시도에 이제 성공을 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북한을 탈북한 시기는 97년도고 이제 한번 2005년도에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북경 이제 대사관 앞에서 잡혀가지고 저희 가족이 한번 북송이 되었다가 다시 왔고요. 북송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송됐을 때 네. 뭐 어디 뭐 안 좋은데 뭐 보호손이 뭐니 해가지고 막 고문도 당하고 막 그런데 간다면서요? 네, 저희는 이제 2개월 반 동안 보위부 구리소에서 이렇게 취소를 받고 이제 근데 저희는 가족 도주라고 해서 모든 제가 부모님한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애들이라서 풀려나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이제 교화소로 가서 1년 동안 고생하시고 나왔죠. 교화소에서 네, 1년 네, 고생하시고 그러셨고. 이렇게 하고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다시 이제 조사 끝나고 한국 이렇게 다시 도전했어요. 다시 도전했어요. 몽골로. 근데 거의 정말 철조망 앞에서 이제 촛불이 앞에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다시 탈출해서 이제 또 있다가 한 5개월 후에 다시 이렇게 시도해가지고 2007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저는. 한서희 씨는
집안이 아버지가 최고 노동당 간부 집안인데 그 오빠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도망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빠가 때문에 전부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탈북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노동당 간부는 아니고요. 이제 네. 행정간부. 네. 북한에는 이제 당 간부와 행정간부. 아, 이렇게 행정간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행정 쪽으로 이제 간부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오빠가 이제 사랑에 빠져서 정말 예, 누구랑 사랑에 빠졌는데? 오빠 지금 현재 와이프예요. 네. 네, 그 같은 그래서- 북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북한. 근데 결혼을 안 사람인데. 시킨 겁니까? 저희 집에서 좀 미안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 여기서 책임이 있군요. 네, 그래서 예. 출신 성분을 많이 북한은 따지는 나라다 네. 보니까 그 나라에 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오빠가 또 저희 집이 기둥이고 하니까 많이 아빠가 결혼을 좀 반대하셨어요. 아, 그래서 오빠가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저희도 아. 이제 남아있으면 아. 또 저희한테 이제 화가 또 네. 오니까 연자제가 있잖아요, 네. 북한에는. 어쩔 수 없이 왔네요. 그 연자제 때문에 저희 북한에서 또 살고 많이 싶은데, 또- 그렇죠. 그죠? 연자제 살고 때문에 싶은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 또 사랑하는 남자 또 두고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한선 씨? 그건 아니고. 네, 아무튼 그래도 또 북한에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석희 씨는 남한에 온 걸 후회하십니까? 남한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먼 거리 했을 때는 까마득하니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네. 다시 가고 싶다고 네.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정말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 자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끽하면서 정말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진심입니까? 매일매일, 예, 정말 매일매일 네. 들고 있어요. 네. 진짜 이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 말도 막 자유를 하고. 못 느껴봤어요, 북한에서. 네. 말도 조심하죠. 네, 항상 저희 집에 가오는 이제 말 조심해라. 아, 그게 가훈입니까? 네, 말 조심해라. 밖에 나가서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아, 여기 와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 와서는 이제 말이 좀 많아졌어요, 제가. 네. 북한에서는 굉장히 말이 없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이제 소심하고 이렇게 조용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친구들, 회사 친구들도 많이 살고 해서 굉장히 수다쟁이가 많이 된 편인 것 같아요. 네. 노래 하셨다면서요. 성악. 그죠? 네. 여기서 노래 부르려면 저한테 조금, 네, 이 분위기가. 좀 아니죠. 네, 네, 아닌 오늘 것 노래 같아요. 부르는 건 그러면 생략하시죠. 네. 예. 북한에서는 종교나 뭐 이렇게 미신을 믿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점굿 이런 것도 많다면서요, 북한이요? 네, 점 치는 경우가 많죠. 왜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 같은 걸 많이 믿고. 자, OX 솔직 토크 할까요? 재밌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O면은 동그라미입니다. 네? 아니다, 그러면 X예요. 네. 나는 솔직히 북한에서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다. 아, 북한에서도 이거도 질문 잘못된 것 같은데. 성형수술 없죠, 이런 거? 있어요. 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도 있는데 네. 저희는 북한에서 안 한 거죠. 아, 북한에도 있습니까? 네, 쌍꺼풀 많이 해요, 북한에서. 아, 쌍꺼풀 수술을요? 네, 성형외과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해주기도 하고요. 안과에서 이제 치료 차원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아, 오늘 쌍꺼풀이 다 있으시네요. 네, 저는 원래 아빠, 엄마.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확인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솔직히 북한에서 미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여기서 미녀 소리 들었다. 자, 동그라미 X. 자, 북한에서 나도 미녀 소리를 들었다. 아, 못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동그라미 해야죠. 네. 아, 북한에서도 미녀 소리. 아니요, 저희 못 들었어요. 북한에서, 뭐는 남남 북녀 얘기 들어봤죠? 네. 남쪽에 있는 남자 어떻습니까? 멋있죠? 네. 그렇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나는 솔직히 남한 남자 별로다. 난 북한 남자가 좋다. 동그라미.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한 남자, 저는 북한 여자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남한 남자가 더 나은 것 같다. 아니다. 북한 남자가 낫다. 네. 동그라미 X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남한 남자가 더 낫다. 그럼 X. 그럼 X. 네. 그렇게 돼야죠. 북한 남자 좋다. 자, 하나, 둘, 셋. 남한 남자가 더 나은 거예요. 그죠?
그럼 남남북녀가 맞는 얘기네요. 그죠?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저희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요. 남남북녀라는 말도 다 예전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여자들은 일단 키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그리고 피부도 되게 예뻐가지고 남남북녀라는 말이 네. 100% 맞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잘 먹어서 키가 큰 거죠. 형 그리고 얼굴도 되게 예뻐요. 네, 아니, 저는 북녀가 나은 것 같은데. 자, 왜 남한 남자가 북한 남자랑 좀 비교해보면 어떤 면이 좋습니까? 우리 한세희 씨. 이제 북한 사람들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좀 똑똑한 편이에요. 말이 없어요. 일단 나라 자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표현을 많이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오해가 생겼던 마음이라든가 또 칭찬도 서로 이제 많이 해주고 이런 데서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자상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속마음으로 이제 자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 마음에 뭐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자상함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은하 씨? 네, 남한 남자들은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배려심. 네, 좋아하면 다 배려심이 아니까. 좋아하니까. 그죠? 나는 솔직히 북한에서 남몰래 멋내고 다녔던 이게요. 북한에서는 청바지와 또 몸에 딱 달라붙는 그 옷을 못 입게 한답니다. 근데 이런 옷 몰래 입고 다녔다 하면 동그라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이제 한사이 씨는 좀 끼가 있었네요. 끼가.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옷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 청바지가 우연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는 청바지인데 밖에서는 전혀 입지 못하고 해서 집에서 이제 입고 밖에는 못 나가다니고 집에서만 입고 다녔었어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이 청바지 입는 거 이것도 엄청난 자유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청바지를 못 입는다고 합니다. 딱 달라붙은 거는 못 입습니다. 나는 솔직히 남한의 언어를 이해 못해서 우리도 북한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해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다. 바보가 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자 먼저 사례를 얘기해볼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는 언니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식당에 가면 아저씨들도 이렇게 부르실 때 언니 이렇게 하시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동대문에 옷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옷을 파시는 분이 저한테 언니 이게 언니한테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언니인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몇 살인데 저한테 언니라고 하시고 저 21살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언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언니가 아니라 그냥 약간 정다운 표현으로 예의를 갖춘 표현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사용해서 언니, 이모 네. 이런 표현. 우리 식당 가면 이모 그럽니다. 그냥. 꼭 이모는 엄마, 동생이나 언니가 아니고 언니 이것도 그냥 동생으로만 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여서 형, 언니 이렇게 많이. 자, 또 어떤 또 이제 사무실 회사 취직하다 보니까 사무용품 같은 걸 이제 자주 이제 심부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비닐 테이프라고 하죠.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를 무슨 말인지 몰라서 스카치 테이프를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스카치라는 게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자그마한 스티커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 좀 너무 헷갈리고 해서 저는 항상 이제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비닐 붙임띠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라고 해서 이 비닐 붙임띠요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말로 확, 했는데 나는 확 이해되는데 근데 비닐 붙임띠가 맞는데 비닐 붙임띠라고 맞는데 하니까 저를 천천히 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얼굴이 많이 빨개지고 이제 외래어 때문에 많이 이제 고생했던 것 같아요. 스카치 테이프보다는 비닐 붙임띠가 좋습니다. 비닐 붙임띠. 스카치 테이프 하면 스카치 이게 좀 잘못, 그죠? 아직 외래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도 개 날 때마다 외래어를 좀
좋은 거는 북한 말 중에 좋은 거는 바꾸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비닐 붙임기 좋네. 그죠? 네, 이거 씨. 저도 외래어 때문에 고생했는데요. 네. 학교 다닐 때 오픈북이라고 조교님이 내일 시험은 오픈북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오픈북이 모르니까 저는 시험 볼 걸 외우고 간 거예요. 네. 근데 딱 쓰려고 보니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생각 안 나는데 옆에 친구들은 책을 막 보면서 쓰는 일을 하는 걸로 알겠군요.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사한테 가서 따졌어요. 애들은 책 보고 하는데 나는 못 쓰겠다고 쟤네 빨리 잡으라고 그냥 공정하지가 않다고 아, 그래서 큰일 간다, 여기는.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오픈북이라고 말했다고. 근데 저는 그때도 몰라가지고 그게 진짜 오픈북인데 저분들이 본다니까요. 막 그래가지고 정말 큰일 망신다. 솔직히 저도 고백할까요? 오픈북이라고 하는 걸 저도 이해 못했어요. 저도 똑같이, 저도 남한 사람인데, 오픈북이 뭔지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남들 책 갖고 와가지고, 뒤늦게. 오픈북은 책을 보고 하는 겁니다. 직접 교과서를 들고 와서 펼쳐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픈북 이렇게다가, 그죠? 저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그건 꼭 우리 누가 은하 씨만 경험한 거 아닙니다. 그죠? 외래어는 사실은 적게 쓰는 게 좋죠. 그렇죠. 여기 말이 있는데. 그럼 순수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솔직히 나는 남한 여자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동그라미 했습니다. 남한의 여자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하나, 솔직히 해야 돼요. 여기는 거짓말하기 없게. 자, 하나, 둘, 셋. 그럼 얘기가 찢어진 나티시 막 청바지 일부러 막 찢어진 거 입고 다니는 거 이해됐어요? 지금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물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돼서 저도 조금 이제 많이는 아니고 여기 조금 찢어진 거 한번 시도는 해봤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찢어진 거를 이제 잘 관리를 못하니까 아예 구멍이 나버리더라고요. 네. 그 구멍이 요즘에 나서 구멍을 일부러 뚫어요. 구멍 난 걸 한두 번 입으니까 북한 분들이 보시더니 너무 옷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도 너 뭐 옷이 없어서 구멍 난 옷을 입고 다니냐고 어머니가 그래서 또 창피해서 못 입고 그냥 넣어두고 말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왜 찢어진 걸 입고 다니지? 그거 찍는 것도요, 엄청난 기술로 찍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찍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우리가 가위로 찢었다는 그런 표가 안 나요. 네, 엄청난 기술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비싸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거를 찢은 걸 입습니까? 그죠? 가난해 보이게. 그죠? 네. 그죠? 저랑 대화가 되죠? 네, 네. 참 많이 통하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은하 씨는. 저는 거의 다 이해가 되는데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남녀가 교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남한 친구들은 약간 남자친구를 너무 이렇게 하인 막대하죠? 네, 화장실 가서 가방도 남자한테 던져주고 네, 우린 기다리고 많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막 이제 남자친구가 선물 사주면 그거 여자친구한테 선물 사주고 무거워한다고 그걸 들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거 보고는 남자를 너무 막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이해됩니까? 배려심이구나. 예. 그래도 여성들이요, 남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한다 그래서 여성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성을 그렇게 지금 반대로 사는데도. 그렇지만 사회에서 네. 아직까지 여자 위치는 그렇게 네. 마련되어 많이 좋아졌죠. 네. 지금은 모든 공무원들의 거의 50% 이상, 그다음에 최고인 뭐 서울대학이나 뭐 스카이대학이나 명문대들도 다 여성들이 다 50%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이제 여성들, 똑똑한 대한민국 여성들이 다 장악할 것 같아요. 자, 나는 솔직히 남한 음식이 별로다. 자, 동그라미 X 한번 할까요? 남한 음식, 난 북한 음식이 최고였다. 자, 하나, 둘, 셋. 남한 음식이 맛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기도 X죠? 네, 저 북한 음식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음식은 또 북한 음식대로 나름의 또 매력이 있고 여기 음식은 또 여기 음식대로 맛이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식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북한에서 먹지 못했던 거라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거부감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맛있어요. 지금 맛있어요. 어떻습니까? 음식 남한.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 약간 달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뚝배기 불고기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시켰는데 너무 달아서 음식을 잘못 만든 건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왜 음식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나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5년을 살고 이제는 뚝배기 불고기 맛있어서 네, 자주 먹고 있어요. 네, 불고기는 네. 답니다. 예. 네, 그냥 생고기 드시면 돼요. 네. 자, 음식. 저는 원래 매운 음식을 좀 잘 먹어요. 네. 근데 여기 남한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매운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입맛에 여러 음식이 맞는 것 같아요. 북한 음식보다 되게 더 순하다고 말해야 될까? 남한 음식이 그렇거든요. 강하지 않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 지금 아직 중국에서 탈북 때문에 고생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잘은 몰라도 동남아시아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만주벌판에도 있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얼마나 이쁜 고운 옷 입고, 그죠? 네. 받은 거. 네, 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 여러 가지로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려면 정말 이것만큼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에 바라는 거. 아니면 우리 남한 국민들한테 바라는 거. 그거 있으면 우리 한 마디씩 해볼까요? 네. 어느 분부터? 우리 은하 씨부터 먼저 할까요? 저는 저희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저희는 여기 난민으로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살다 보면 저희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 고운 시선, 흔히 말해서 뭐 편견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북한 사투리를 쓰면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닌데요. 네. 그래서 저희 그냥 국민들에게 바라는 거는 네. 저희도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탈북자들 중에서도 남성분들이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여성분들은 이제 적응력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네. 말 억양도 빨리 고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빠도 있고 아빠도 있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빠도 정말 2년, 3년 동안은 오토바이 배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거의 이제 직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탈북자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다치고.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탈북자라고 해서 경비 자리 하나도 얻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고 똑같은 대한민국 일반적으로 이제 편견을 갖는 게 어떤 편견을 갖는지 봤더니 북한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자체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자체로 알아서 못한다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같은 과제가 주어지면 그걸 밤 살 때까지 무조건 끝내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장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데 네. 책임감을 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좀 많이 제가 높으신 분들 이 자리에서 많이 만나는데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할게요. 네. 네. 정책적으로 좀. 네. 또 말씀. 네, 저도 이제 하면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탈북자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우리 다 바라봐주는 다른 시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탈북자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고 네. 좀 이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 드릴게요. 탈북자는 변절자가 아닙니다. 네. 제가 그 약속 드릴게요. 마음 좀 푸시고, 네. 대한민국 지금 말한 대로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이 대우받도록 하나하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꼭.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남한으로 오신 분들 오늘 모시고요. 죄송합니다.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큰 잘못을 했어도요. 네. 자기를 완전히 버리면 그 진정성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